재테크를 할 때 항상 염두에 둘 것은 두 가지. 세금과 건보료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앞에서 기분 좋게 벌고 뒤이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현재의 건보료 부과 기준이 연 1,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에서요. 연 336만 원으로까지 크게 낮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돈이 모이는 정보만 쏙쏙 전해드리는 데일리머니입니다. 건보료 개편 때마다 정말 무서운 속도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각오하셔야 할 텐데요. 어차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요. 이제부터라도 금융소득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셔야 합니다. 어떻게 짜야 할까요? 바로 세금도 피하고 건보료도 피하는 그런 금융상품들로 꽉 채워서 말이죠. 제가 오늘 그런 착한 금융상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 데일리머니의 첫 영상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유리한 경우에 대한 영상을 보신 뒤 걱정 어린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요, 이분들의 우려 충분히 공감하고요. 조기 수령 한도는요, 정말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다시 재투자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재투자를 할지 방향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들어가고 또한 건보료 부과 기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 대신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고 건보료도 피할 수 있는 상품들을 열심히 찾아서 재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금우대 종합저축이 바로 그런 상품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고요. 난이도도 높지 않아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실행에 옮기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예금의 장점을 캐치하시고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저축의 특징, 장점, 주의할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통장은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전부 통합해 3,000만 원까지 비과세에 가까운 혜택을 누릴 수 있죠. 가입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만 20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있고요. 최소 몇만 원 정도의 출자금만 내면 됩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돼 25년 말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추후에 연장 가능성도 높습니다. 단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고 계신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예금의 장점을 한번 볼까요? 첫째, 1.4% 농어촌 특별세만 내면 되는 비과세 예금입니다. 일반 예금 이자에 대해 15.4%의 세금을 떼는 거 아시죠? 근데 상호 금융기관을 다 합쳐서 원금 3천만 원까지는 1.4% 농특세만 내면 됩니다. 사례로 비교해 볼까요? A씨는 3천만 원을 시중 일반은행이 출시한 4% 이율의 1년 정기예금에 두었습니다. 세전 120만 원, 세후에는 15.4%를 감안 101만 5,200원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B씨는 같은 금액을 신협에 0.5% 금리가 낮은 3.5% 1년 정기예금에 넣어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전은 105만 원으로 A씨보다 15만 원이 적습니다. 하지만 세후의 실수령액은 1.4% 농특세만 부과되므로 103만 5,300원을 받게 됩니다. A씨보다 2만 원 정도 더 받게 되는 셈이죠. 둘째, 이 예금의 장점은 건보료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금이자 15.4%를 살펴보면요. 14%의 소득세와 1.4%의 주민세거든요. 근데 이 14%를 면제받게 됩니다. 소득세를 안 내니 국세청 통보가 안 되겠죠. 그러니 건강보험공단 소득 산정에도 제외되는 흐름입니다. A씨는 건보료 부과 소득에 이 세전 12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B씨는 세후 이자 소득이 더 많음에도 건보료 부과 소득에 들어가지 않는 꼭 먹고 알 먹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10원이라도 연 1,000만 원 금융소득에 초과되는 경우에는 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비과세에 가까운 1.4%의 농특세만 내도 되고 건보료 부과에도 속하지 않으니 정말 착한 저축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저축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관심이 가는 상호 금융기관 지점에 가셔서 지점에 출자금 통장을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출자금 통장은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특정 지점에 가입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중요한 건 이 착한 예금에 들기 위해서는 우선 출자금 통장을 만든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보통 최소 몇만 원의 출자금을 요구합니다. 말 그대로 출자금이라 그 지점의 자본금으로 활용되고요. 배당금도 줍니다. 또 출자금 통장은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배당과 비과세 장점 때문에 몇 년 전 저금리 시기에는 한창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시다가 문득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창호 금융기관의 세금우대 종합저축을 통해서 3,000만 원 정도 비과세에 가까운 절세 혜택도 누리고 또 출자금 통장을 연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리니까 총 4,000만 원까지 가입해도 되는 건가?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예금자 보호법에 준하는 각 금고법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출자금 통장은 단 1원도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자금 통장은 배당 형식으로 출자금 통장을 가지신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은 주식이랑 개념이 같아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주의하세요. 자, 가입하려면 일단 어떤 지점이 가장 이율이 좋은지 살펴봐야겠죠. 저는 평소 이럴 때 마이뱅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마이뱅크 앱도 있습니다. 마이뱅크에 들어가셔서 예금 비교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왼쪽 편에 원하는 조건을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 우대 또 이자 지급 방식은 월 지급, 만기 지급 택할 수 있고요. 가입 방식도 온라인이나 방문 둘 중에 선호하는 방식을 택하시고요. 예치 금액과 예치 기간 또 지역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원하는 조건에 따른 순위가 오른쪽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금리를 찾았을 때 그곳의 위치 정보 등을 알고 싶다면 또 이게 온라인 방문 모두 가능한지 온라인만 가능한지 이런 세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능은요. 요새 새마을금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찝찝하시면 새마을금고는 뭐 빼고 신협에서만 고른다. 아니면 농축협에서만 고른다. 뭐 이런 식으로 선별해서 고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금리가 높은 곳을 선택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해당 지점의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호 금융기관의 세금우대 종합저축에 정말 비과세에 가까운 절세 그리고 건보료도 피하는 이런 착한 저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주의점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3년 동안 이런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고요. 세금 우대 종합저축은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비과세에 가까운 절세 혜택이 있는 건 3천만 원까지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또 예금을 들기 위해 우선 만들어야 하는 출자금 통장은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단 1원도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계획 중이시라면 생활비로 써버리지 마시고 이런 절세 상품에 차곡차곡 쌓으셔서 노후에 풍족하게 누릴 현금 보따리를 여기저기 마련해 놓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절세 투자 방법 공유하겠습니다. 데일리머니였습니다.